네, 안녕하세요. 기초 강의 방송 금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봄날의 햇살님, 나리나토님, 어서 오세요. 자, 9월 29일 기초 강의 방송 4주차 접어듣는 그런 오늘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설명에 대한 것들을 배우셨는데 살짝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또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마지막 주인 4주차입니다. 전체적인 아우터라인과 모든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심화학습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3주차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무경 차트의 필요성을 안내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 사이클 기반 매매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보유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이며 그리고 또다시 청산을 했다면 재진입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매매 전략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매매 팁 심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안내를 좀 드리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회원님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퀴즈로 리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 가입 안내 그 다음 마지막 궁금한 점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또 요즘 봄날의 햇살님께서 나리나토님께서 참여 미션에 대한 카페 활동들을 많이 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또 참여 미션에 함께 하실 수 있는 회원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4주차 기초 강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이제 매매 팁의 심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심화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카페에도 있지만 우리 무경차트 방송국 화면에 가셔서 무경차트란 매매 신호 이런 것들을 매수 신호 7가지와 매도 신호 7가지들을 공부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호 7개와 매도 신호 7개의 그림들을 가지고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매 팁을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날 말씀드렸던 이 진입점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처음 접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로타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수평선 매매와 하얀 수평선이랑 노란 수평선 그리고 3단 수평선과 또 변곡점을 공부를 하려면 거기에 중요한 방향타와 음향키가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황금 자리, 황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만 금경자리 5개의 중요한 모든 선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추세선 이격 조정에 대한 내용까지 그림을 상세하게 보시면서 이러한 자리들이 진입을 했을 때에 어떠한 수익이 나고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떻게 청산까지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 있는 매매 팁들을 가지고 격힐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겨드랑이를 찌르자라고 해서 변곡점을 만들었을 때의 격힐 자리 그리고
음양키가 지지가 되는 그런 자리들이 바로 매수의 진입점의 그림인 매수의 음양키의 격일 자리까지도 이제 초입 자리다라는 거. 중요한 건 시세가 나고 난 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보다는 빠른 진입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의 초입과 매수의 초입을 진입점으로 삼아서 수익을 예쁘게 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것 자체의 매매 팁들을 바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음양키가 지지가 되는 그림과 방향타가 저항대로 바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두 가지의 선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꺾인다라는 거. 물론 꺾인다라고 하는 꺾임의 위치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방향타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고 음양키가 아래쪽에서 위로 꺾이는 그러한 꺾임의 형태는 반대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여기서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키는 위쪽으로 꺾이고요, 방향타는 아래쪽으로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는 위치는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그 꺾이는 방향타와 꺾이는 음양키는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는 초입의 진입점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배우셨습니다. 근데 이 설명은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아주 심화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실전 매매를 하셨을 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격일 자리를 만들고 보여주는 어떤 종목의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 그림은 매도의 초입과 매수의 초입의 자리로 꼭 기억하신다라면 차트를 보셨을 때에 그냥 과히 상상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변곡점을 보여주는 자리들이 방향성의 시작도 보여주지만, 왜 무경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못 느끼신다라면, 저는 지금 무경 차트만으로 거의 한 15년 가까운 차트만 그냥 꾸준하게 그것도 매일같이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선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과 패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플러스로 무경 차트를 매일같이 본 사람으로서 무경 차트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전에는 변곡점을 보여주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초 강의 방송에 처음 오신 분들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어. 좋아요. 눈으로 확인하셔야죠. 그러면서 신뢰도 쌓고 믿음도 쌓으셔야죠. 그런데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 플러스 저의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설명들을 좀 더 매매 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회원님들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빨리 시장에서의 적응과 매매를 더 잘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든 분들이 갈망을 하시잖아요. 누가 실패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싶어서 무경방에 오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하고 싶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근데 1주차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드디어 오는 4주차입니다.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자라는 거죠. 함께. 그리고 혼자 사시기에는 해외 선물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지금처럼 채팅도 하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면 어떤 방송에서든 질문에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 부분은 왜 하셔야 되는지 또 이 부분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서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진입점과 좋은 청산 지점들의 그림들과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무조건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원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을 원칙화를 시키세요.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걸 원칙화를 시키면 그 원칙이 큰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작아질 거예요. 근데 매매를 꾸준하게 해보시면 느끼게 되실 거지만 원칙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고 그 원칙을 어겼는데도 또 그 원칙을 어겨서 계속 손실이 불어나고 또 불어나면서 매매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을 원칙화 시키자.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을 원칙화를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원칙은 일단 첫 번째 따라가지 않는다. 그걸 다른 말로는 추격 매매라고 해요. 추격 매매 금지. 두 번째 손절 설정 필수. 손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 손절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손절을 손절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손절매는 큰 손실을 약손실로 무마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매매 기법입니다. 큰 손실을 막아야 작은 손실에서는 수익으로 다시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손절을 하지 못해서 그 매매에 발목이 잡혀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거나 뭐 운이 좋아서 그날은 더 큰 손실이 아니라 그냥 조금의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손절을 하지 않아서. 손절을 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손절을 하지 못해서 발목이 잡혀서 다시 나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고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아주 중요한 매매 기법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방에서는 물타기를 절대 금지합니다.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해보신 적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났을 때에 계약수 하나를 더 들어가는 것을 물타기라고 해요. 물타기.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계약수를 하나 더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손실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계약수를 더 들어가는 행위는 물타기, 절대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타기는 절대 금지. 그 다음 네 번째, 진입점 시점을 기초 강의 방송에서 공부를 한 내용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진입 시점을 지키자. 뭐였죠? 진입 시점? 얘가 다잖아요. 진입은 노란 수평선이랑 하얀 수평선에서 진입을 하고, 매수 3단 수평선이랑 매도 3단 수평선에서 진입을 하시고, 방향타와 음향키의 변곡점에서 진입을 하시고, 5개의 선들이 모두 다 모이는 금경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고, 그리고 추세선 이격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선을 만드는 자리인지 변곡점을 보여주는 자리인지 5개 선들이 모두 다 모이는 금경 자리인지 아니면 추세선 이격 조정을 만드는 자리인지 이런 자리들을 노리면서 진입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밖에도 중요한 원칙 지키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원칙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그림들을 잘 좀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큰 손실을 내는 경우는 적지 않을까. 시장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하나 더 있어요. 진입 시점을 지키고 청산도 잘하자. 청산도 지키자.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원칙을 매매를 해보심으로 인해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아니면 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회원님들이 되실 수 있다면 무경 차트에서는 진입점도 보여주고 청산점도 보여주고 그리고 추격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는 추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손절 설정을 무조건 걸고, 그리고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입점을 지키고 청산점도 지키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조금씩 쌓이는 그러한 달달한 수익을 회원님들께서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잘 좀 지키자. 하지 마세요에 대한 거부감을 원칙 매매 방법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굵직한 큼직한 가드라인에 대한 원칙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요런 것들이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나는 요런 것들을 하지 않겠어,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지난주 봄날 햇살님, 마리아니님, 자, 지난주 봄날 햇살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시죠? 손절 설정에 대한 설명을 봄날 햇살님이
질문을 하셨었나요? 맞나요? 네. 손자 설정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자 설정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차트를 이렇게 열어서 보시게 되면 하얀 수평선이 무슨 진입점이죠? 그렇죠. 매도 진입점이고요. 노란 수평선은 반대로 매수 진입점입니다. 그런데 하얀 수평선이 매도 진입점이고 노란 수평선이 매수 진입점이라고 할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노란 수평선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고 하얀 수평선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옆에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노란 수평선 근처와 노란 수평선 근처에서의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와 요 노란 수평선 근처에서의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잠시만요. 노란 수평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 그림이 여기가 만약에 매수 진입점이고 하얀 수평선 여기 지금 하얀색 동그라미도 진입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도 만약에 진입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때에 분명히 노란 수평선 근처는 뭐가 존재할까요? 노란 수평선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저점 자리가 있거나 오늘의 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노란 수평선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점 구간에서의 노란 수평선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앞저점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아니면 그 노란 수평선을 만든 자리가 앞저점을 만들지 않고 노란 수평선을 만들었다라면 오늘의 저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맞나요? 이 부분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대답 또는 점두개도 저희 방 대답이니까 점두개 찍어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노란 수평선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의 앞저점이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의 저점이 있다고 했을 때의 손자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가 100이라고 하는 주가의 위치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점 자리가 예를 들어 저점은 당연히 0이 되겠죠? 0. 그런데 앞저점은 2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0, 60, 70, 8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88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때그때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해되세요? 요것도 설명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얼마로 할까요? 마리아니님, 봄날 햇살님 얼마로 할까요? 앞저점 얼마로 할까요? 79 좋아요. 네, 봄날 햇살님 50 좋아요. 그러면 앞저점은 79고 전저점은 50이고요. 저점은 0으로 할게요. 됐죠? 그럼 되죠? 그러면 오늘은 노란 수평선에 100에 진입을 했는데
앞저점은 79고 전저점은 50이고 오늘의 저가는 0이에요. 자, 그러면 100에서 나는 진입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100에서 나는 나의 진입점은 100입니다. 그쵸? 나의 매수 진입점은 100인데 손절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앞저점 또는 오늘의 저점 또는 중요한 저점의 기준을 잡는 게 원칙이에요. 시에 어떻게? 앞 저점 또는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진입한 자리에서 손절 설정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입한 자리에 앞저점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그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오늘 그림을 보아하니 아래쪽에 모든 지지대들이 다 모여 있고 일봉에서도 모든 지지가 되고 있는 그림과 매수 금경을 만들고 있는 자리를 100에서 들어갔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 0을 잡아서 0을 잡고 0 아래로 손절 설정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손절 아니면 나는 오늘 매수 금경에서 수익 내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큰 그림을 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수 진입을 해서 앞저점과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손절이 너무 짧아도 불안하고요. 손절이 너무 길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적인 앞저점 또는 전저점 또는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 설정을 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요? 반대는 자, 반대로도 하얀 수평선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얀 수평선에서 진입을 한 자리가 마찬가지로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고점은 앞고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전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최고점, 그렇죠, 오늘의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손절 설정을 거시는 거예요. 앞저점과 전저점의 차이요? 그건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하얀 수평선에서 진입을 하셨을 때에 마리아니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앞고점, 전고점, 오늘의 고점, 최고점, 요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봄나래슬님?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쵸?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매매 경험이 없으시구나. 봄날햇살님께서는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그림을 많이 보신 분인지 안 보신지에 대한 것들에 궁금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반등 풍경에서 지금 요 그림에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잘 보세요. 반등 풍경 마감을 했을 때에 이 자리에서 진입을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저점은 여기서 진입점은 어디가 될까요? 1번, 2번, 3번. 그럼 몇 번이에요? 변곡점 이후에 반등풍경 마감줄 매도 신호 또는 반등 시 초대단위 장받고 매도 신호 나오는 자리. 뭐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조금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것은 추세선의 저항을 받는 2번 이런 자리들을 조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3번 자리도 괜찮습니다. 1번은 조금 빨리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2번이랑 3번 자리 반등 시 매도를 할 수 있는, 반등 시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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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의 그림들을 활용을 해서 들어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앞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진입점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여기가 진입점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앞저점은 이 자리가 됩니다. 여기가 앞저점 손절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여기는 고점이 되지. 앞고점, 고점 설정이 되는 거고요. 앞고점, 전고점은 더 위쪽에 있는 이러한 자리들이 전고점이 되는 거죠. 전전고점이 되겠죠. 전전고점, 전전. 이해되세요? 진입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입한 자리의 앞저점보다 더 위에 있는 전전고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 설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얀 수평선을 진입점으로 들어갔을 때 전고점 또는 전전고점 기준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에 플러스로 기준으로 15틱에서 25틱을 거셔야 돼요. 허용한다 입니다. 그러면 반대로는요, 노란 수평선에서 전저점 또는 전전저점 기준으로 15틱 또는 25틱을 허용해야 된다. 이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진입점이라고 한다면
노란 수평선을 만들고 추세선 위 옥수잖아요. 추세선 위 옥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추세선 위 옥수 자리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매수 진입점의 신호로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이 추세선 위 옥수를 만드는 이러한 자리들이 어떻게 보실 수 있다? 손절 설정을 어디를 거면 되는 거예요? 나의 진입점은 여기인데 손절 설정의 기준은 어디로 건다? 네, 뭐 이러한 직전 저점이라든지 이러한 자리들도 될 수가 있고, 이게 힘들면 이런 자리들이 손절 설정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0.6527호 기준으로 오늘의 저점의 기준으로 손절 설정을 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0.015에서 0.25를 걸면 손절 설정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걸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 진입점이기는 한데 손절, 여기도 1번 손절, 여기도 2번 손절의 기준, 여기도 3번 손절의 기준점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손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손절이에요, 수익이에요? 당연히 수익이죠. 그죠? 네. 이렇게 손절 설정을 거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무경 차트 방송의 합리적인 손절 설정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손절 설정을 조금 더 15틱이랑 25틱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뭔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손절 설정을 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잠깐만 드릴게요. 5일 차트 같은 경우에 한 칸이 2분봉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아무래도 빨리빨리 보여주고, 이런 2분봉 차트 그림에서 보여주는 한 칸의 눈금이 되게 좀 쉬워요. 그 소수점 단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 차트를 연 거고요. 자, 한 칸이 얼마예요? 2분봉 한 칸이 지금 얼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20틱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틱씩 보여주고 있는 5일 차트 그림에서 66.42가 오늘의 고점이란 말이에요. 하얀 수평선 이 자리가 진입점이고요. 그러면 한 칸이 20틱이 되잖아요. 그러면 66.42에서 15틱에서 25틱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한 칸이 10틱씩 보여줄 때는 15틱을 추천을 하고, 한 칸이 20틱씩 보여줄 때는 25틱을 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게 변동성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의 진입점을 내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66.42가 앞 고점 자리가 되니까 여기에서 합리적인 손절 설정은 얼마가 되는 거죠? 25틱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66.25틱이니까 67이 되겠죠. 그쵸? 그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15틱을 거셔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왜냐하면 2분봉 한 칸이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탁 움직여 버렸다고 한다면, 여기도 보세요. 한 번만 딱 움직였다고, 한 칸에 한 번 딱 움직였다고 한다면 20틱씩 움직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10칸이면 당연히 10틱씩 움직이는 거지만, 그래서 한 번 훅 해버리면은 15틱 손절은 그냥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칸의 변동성을 가지고 손절 설정을 거시면 좀 더 합리적인 손절 설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매매 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잠깐 식히고, 네, 질문 나왔네요. 질문 설명드릴게요. (66.42가) 악고점인가요? 하얀 수평 들어갔을 때 66.40이 악고점이 아닐까요?
두틱이라서 그냥 66.42 오늘의 최고점 자리를 넣었어요. 봄날 햇살님 40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두틱 정도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의 최고점을 찍어주는 자리를 그냥 딱 넣어서 계산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봄날 햇살님이 숫자에 강박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 조금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서 보신다라면 앞고점은 이 자리가 맞죠. 40은 맞죠. 40은 맞는데 한 두틱 오차범위 허용을 하는 것은 그 정도 유도리는 좀 발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마리아니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정답.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그 정도 융통성을 발휘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앞고점은 20틱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왜 거기가 앞고점인데 왜 오늘의 고점을 잡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앞고점은 여긴데 왜 제가 거기를 잡았을까요?가 되지만 여기에서의 진입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 네. 10분간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손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은 기다리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클 기반 매매 전략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이제 뭐 손자 설정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진입가 보유 청산 재진입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같이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제일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마리아니님 와우 워낙에 또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진입점에 대한 부분들과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산을 하고 또다시 어떻게 재진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진입이랑 매도 진입은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진입점은 수평선이 돼줘야 돼요. 수평선이 무조건 진입점이 돼줘야 됩니다. 수평선이 진입점을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노란 수평선은 높아진 노란 수평선이 좋은 매수 진입점이 되는 거고요. 하얀 수평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낮아진 하얀 수평선이 하얀 수평선이 매도 진입점의 그림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노란 수평선을 만드는 자리가 제일 먼저의 좋은 진입점이 된다면 높아진 노란 수평선 자리가 매수 진입점이 되는 거고, 하얀 수평선도 매도 진입점이 된다라면 낮아진 하얀 수평선이 매도 진입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입한 자리가 제일 낮은 노란 수평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란 수평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하나 노란 수평선이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개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자. 자, 천천히 할게요. 노란 수평선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차트 그림에서 노란 수평선입니다. 그런데 또 높아진 노란 수평선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차트 그림에서. 그러면 당연히 추세선은 상승장의 그림을 만들어 주겠죠. 추세선은. 그쵸? 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음봉도 하나 만들 것이고, 그쵸? 그냥 계속 양봉을 만들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봉도 하나 만들면서 가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상승의 그림을 만든다라고 할 때에 노란 수평선을 만들고 노란 수평선을 만드는 이러한 그림들을 보여주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 음봉 하나 정도의 그림들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높아진 노란 수평선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계속해서 양봉의 그림들을 만들어 주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당연히 높아진 노란 수평선 자리는 여기가 1차 진입점이 되는 거고, 안 되냐? 1차 진입점이 되는 거고요. 높아진 노란 수평선 자리는 2차 진입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높아진 노란 수평선 자리는 3차 진입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수평선 매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하얀 수평선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얀 수평선은 반대가 되겠죠. 먼저 나온 하얀 수평선이랑 계속해서 낮아지는 하얀 수평선이 1차 진입점이 되고, 그 다음은 2차 진입점이 되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3차 진입점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갈 것이고, 또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겠지만 계속 하락세를 타는 것도 보여줄 수 있지만, 또한 주가를 추세선 반등을 하고 또다시 하락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제가 지금 그냥 회원님들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는 이 그림 속에서도 주가의 그림들을 보시면 살짝살짝 나오는 이런 양봉들의 그림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흔들려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흔들렸을까? 진입점도 예쁘게 하얀 수평선을 보여주고 가고, 예쁘게 노란 수평선을 보여주고 가는데 내가 왜 자꾸 흔들렸을까? 흔들릴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면, 그 다음은 회원님들께서 보유를 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데? 응? 무슨 얘긴데? 자, 잘 들어보세요. 하얀 수평선은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오는 하얀 수평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도 진입점이라면서요. 그래서 1차 진입점이 되고, 먼저 나온 하얀 수평선이 1차 진입점이 되고, 낮아진 하얀 수평선이 2차 진입점이 되고, 또 더 낮아진 하얀 수평선 자리는 3차 진입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죠? 그때 뭘 중요하게 보시라고 했어요? 얘요. 얘요. 얘. 네, 추세선 얘요. 얘. 얘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를.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도 노란 수평선을 만드는 이 자리의 그림들을 추세선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가지고 가셔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분봉 차트의 그림을 딱 보시게 되면 노란 수평선을 만들고 하얀 수평선을 만들어준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하얀 수평선을 만든 자리에서부터는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노란 수평선을 만든 자리에서부터는 매수세의 그림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추세선을 중요하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세선을 안착을 하는 그림이 매도 그림에서, 여기서요. 자, 여기서부터 매도 그림에서 추세선 위로 안착을 한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없죠. 없죠? 그러면 이런 양봉에서 흔들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얀 수평선에서 매도를 잘 했는데 액션 좀 나와, 격킬도 보여줘, 하락점 신호도 보여주는데 청산을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는 있었겠죠. 노란 수평선에 지지가 되고 있고 옥수도 나왔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추세선 위로 안착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하락세로 보시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경 차트에서의 보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기초 강의 설명에서는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드릴 마음이 없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추세선 한번 보세요. 청산할 수 있는 자리의 그림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온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보세요. 없죠? 그쵸? 여기 빼고는 없어요. 앞쪽에서는 없어요. 그러니 수를 뚫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천양과 함께 간다, 가지고 가셔서 예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노란 수평선 자리이고 하얀 수평선을 만드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지금 10분봉 매수 3단 수평이잖아요. 네네. 그쵸? 매수 3단이죠. 네, 그림 잘 보십니다. 네. 그쵸? 방향타까지 올라타고 지지까지 확인을 하고, 네. 네, 상관없어요.
꺾여 있는 방향타가 지지대로 바뀌고 나서 추세선 옥수 나오는 자리들이 좋은 매수의 진입점이 되기 때문에 방향타 아래에서의 이 자리도 나쁘지는 않지만 방향타 위까지 확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미 옥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란 수평선을 만드는 자리가 세 번째 옥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도 괜찮아요. 특히 10분 봉에서 옥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꺾여 있는 방향타가 조금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이러한 옥수들을 한번 겨냥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길게 가지고 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무경 차트 그림에서의 비밀이 하나가 풀려버렸죠. 그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보유를 하고 어떻게 청산을 하고 어떻게 재진입을 할 거냐 이거니까요. 자, 그러면 청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청산은 매수를 했을 경우와 매도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한 내용 중에 매수 신호 7가지와 매도 신호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1주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그 1주차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매수 신호랑 매도 신호들이 상반이 되고 있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그 상반되고 있는 신호들이 나중에는 진입도 가능하지만 청산점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 지점으로 이용을 하고 진입점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매수 신호랑 매도 신호들의 그림들이 바로 이제 하얀 수평선을 이용을 해서 노란 수평선까지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천음이 나왔을 때의 반대 신호인 천양을 가지고 내가 청산을 할 건지 액션점의 하락점 신호가 옥수가 나올 때까지 청산을 할 건지 빠름선이 나왔을 때에 매수 빠름선이 나올 때까지 내가 청산을 할 건지 이러한 것들도 되지만 빨리빨리 보여주는 반대 신호들이 액션점이 나온다거나 하락점 신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옥수가 나온다거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실례로 여기 그림 차트 실시간 차트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5일 차트가 좀 예뻐 보여서 5일 차트를 잠깐 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0분 봉 차트 그림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저점을 찍고 수가수를 뚫어주면서 여기서부터 수가수를 계속 뚫었죠. 그쵸? 그런데 노란 수평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얀 수평선을 만들었을 때의 수익을 마운드 특의 수익을 줄인다 하더라도 나는 청산할 수 있는 반대 신호가 하얀 수평선이에요 한다면 이 자리에서 수익 청산을 하실 수 있는 회원님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수가수를 뚫고 있는 상황의 그림이라면 액션점이 나왔을 때 청산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고 청산할 수 있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하얀 수평선까지의 청산을 하셨다면 뭔가 좀 내가 청산을 합리적으로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도 되겠지만 수익을 좀 더 꽉 차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반대 신호인 액션점에서는 옥수가 되고 반대 신호인 옥수에서는 액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그림을 띄운 거거든요. 자, 옥수는 수가수를 뚫어주면 예쁜 매수의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 옥수의 그림을 만들다가 액션점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다라는 것보다는
청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도 신호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액션점이 나온다거나 하락점 신호가 나왔는데 반대 신호인 옥수가 나오면 꽉 찬 수익을 우리가 내실 수 있는 거랑 비슷한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진입점이 좋아서 수가 수를 뜰래? 또 수가 수를 뜰어? 알았어. 그럼 난 액션점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 그래서 금비님 저 금요일날 64.90에서 들어갔는데요. 액션점 나올 때까지 원칙 매매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어요. 제가 청산을 66.40에서 했거든요. 이유는 액션점이 나와서 청산했어요. 왜? 옥수의 반대는 액션점이라고 해서 배운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저도 이제 잘할 수 있는 무경방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맞아요. 물론 액션점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하얀 수평선을 만들지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쵸? 정답입니다. 조정 또는 눌림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10분봉 차트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반대 신호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형님들 굉장히 의미 있는 조정 구간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쁘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생각보다 자주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분봉 액션점은 저는 무조건 청산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 잘 만나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네네. 중심선도 지지하고 있고 지금 2분봉에서는 그런 망공이평선을 올라타고 지지한 자리일 수 있을까요? 배운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 가요?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분복 망공이평선 올라타는 지지 자리가 10분복 노란 수평선을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지난번에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봉에서 보여지지 않지만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한번 해봤다. 요 버섯 한번 주세요. 이 자리 말씀하시는 거네, 그죠? 오, 그럼 보면 되죠. 보면 되죠.
두둥 두둥두둥. 어때요? 살짝 지지대로 바꾸는 그림을 살짝 만들었다가 다시 지금 이분봉 하얀 수평선을 만들어 줬는데, 교차지점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가 어떠한 그림을 완전하게 만들지가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 잘하시는데 봄날의슬님. 자, 그래서 기본적인 툴, 하얀 수평선 낮아지는 하얀 수평선이 재진입 자리가 되고,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진입점이 되고,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대 신호들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추세선 위로 매수는 무너지지 않는 그림과 매도는 추세선 위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을 본다라면 좋은 매도 진입점으로 보시고 좋은 매수 진입점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경 차트가 굉장히 단순한데 그 단순함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뭔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는 게,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지금 2분 봉은 만공이를 올라타고 10분 봉은 높아진 노수가 생겼지만 2분 봉에서는 바로 위에 하얀 수평선이 있으니까, 네네. 하얀 수평선을 올라타고 지지한 후에 추세선 위에 속수가 나오고 매수하면 좋겠네요. 만약 매수를 한다면. 아, 여기서요? 5일에서? 그쵸? 근데 이제 저 같으면 10분봉 만공 이평선도 있고 5분봉 음이한키랑 만공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분봉 만공 이평선이 지지대로 바뀌는 것과 10분봉 음이한키가 지지가 되는 것들을 완전하게 확인을 했을 때 상승으로 열어놓고 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일단 지금 이 3단 수평선이 깨지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상승으로 일단 여기까지 열어놓고 매수는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실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음양키의 지지의 시작을 중요한 매수의 시작으로 보고요. 방향타에 꺾이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매도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등 풍경이 상승 풍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그림들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환되는 풍경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매도의 그림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의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실시간 차트 그림에서 접목을 해서 보신다라면, 지금 봄날의썰님께서 너무 잘 보고 계시잖아요. 4주차 지금 강의에서 배운 그림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진짜 짝짝짝짝짝.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조금씩 쌓아간다면 처음부터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잘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지금처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시고 10분 후에 다시 또 뵐게요.
마리아니님, 말씀하세요. 골드요? 골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예요? 그쵸? 변곡 공존을 하고 있는 자리라서 방향타와 음향키가 함께 움직이는 자리가 되고 중심선이랑 망공이평선이랑 추세선 다 같이 움직임의 그림을 봤더니 네, 금경자리를 보여주더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5가지 선들이 모두 다 모이는 금경자리, 그러면서 노란 수평선을 만들고 높아진 노란 수평선을 만들고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먼저 나온 노란 수평선, 높아진 노란 수평선, 높아진 노란 수평선, 음향기 지지가 되고 있는 이 자리,
10분봉도 먼저 나온 노란 수평선, 높아진 노란 수평선, 또다시 높아진 노란 수평선, 이런 자리들이 예쁜 매수 진입점의 그림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매수를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 그쵸? 예쁜 매수의 진입점의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매수의 진입점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지금 현재 금경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그러면서 추세선 위에서 수가 수를 뚫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10분 노수에서 진입을 하고 방향타와 음향기 지지 후에 반등하고 5분에서 옥수 후 눌림에서 진입했어요. 10분봉 노수에서 진입하고 방향타 음향기가 지지 후에 반등하고 5분에서 옥수 눌림에서 진입했다고요? 여기서 진입하셨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두 번째. 네네네네네.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수익이 나면 무경 차트는 녹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자리를 피봇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형님들. 피봇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봇선은 무경 차트에서 자체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계산 지점이라서 이러한 자리도 청산 지점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액션점을 가지고 청산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피봇선 자리에 왔을 때 그냥 가득 찬 수익으로 청산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원칙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수익 지금 진입해서 수익을 청산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수평선에 진입을 해서 어떤 근거로 보유를 하고 또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이며 어떻게 다시 재진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보실 수 있는 매매가 무경 차트 그림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봇에 하나 액션점을 청산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리아니님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봄날 햇살님이랑 마리아니님 두 분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박수를 주시면 좋겠지만 바쁘신가 봐요. 바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자, 아무튼 사이클 기반 매매 전략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 그리고 매매 팁, 매매 원칙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고요. 저희가 자주 있는 이벤트는 아닌데 선착순 100명 한정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 혜택급으로 6개월 결제를 하시게면 한 달을 더 드리는 이벤트이고, 그리고 5% 할인을 받고 188만 원에서 플러스 한 달을 더 드리고 있는 6개월 결제 이벤트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혹시 아침에 무경 차트에서 전체 공지 메시지 받으셨어요? 네, 선착순이 단 2자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두 자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회원님들께서 그 자리 꼭 섭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품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1등 하시는 분들께는 최신형 갤럭시 탭을 한 분께 드리고, 2등은 정연 1개월 추가 이용권 2분을 드리고요. 3등은 플리오 목 마사지기 3분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 안내를 좀 해드렸고, 정연 신청은 무경 차트 방송국 화면에 있는 정연 신청란에 가셔가지고, 자, 혜택을, 이 모든 5가지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대표적인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면서 30일은 33만원, 90일은 99만원, 6개월은 188만원이고요 1년 12개월은 360만원입니다 근데 저희 방이 되게 좀 저렴한 정연 가입비예요. 다른 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데는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회원님들의 실력을 좀 많이 쌓고, 나중에는 지금 뭐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 회원님들이 많이 또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가 실력을 한번 쌓아 가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라면 6개월 결제 이벤트는 자주 있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결제를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시려면 돈을 쫓지 마시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 가입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은 손자 설정하는 방법들, 그죠? 그리고 원칙 매매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원칙이 뭔데, 저희 무경방에서는 추격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자 설정 무조건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그대로를 꼭 접목해서 손자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방에서는 물타기는 없는데요, 불타기는 해요. 불타기는 합니다. 그리고 진입전 시점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라면 이제는 진입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노란 수평선도 알고 계시고 3단 수평선도 알고 계시고 변곡점도 알고 계시고 금경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청산 지점도 잘 지키자. 청산 지점까지 잘 지키는 회원님들이 되신다라면 뭐 말해 뭐해 말모말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 매매를 꼭 좀 지켜주시는 우리 정연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직 정연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저희 기초 강의 방송에 좀 많이 계시잖아요. 4주차 강의는 내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도 소중한 시간 저랑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매매 팁 심화에 대한 설명은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무경위너스 클럽 카페에 가시면은 훈장위원 등업 신청에 댓글 달아주시면 훈장 등업으로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훈장위원 매매 팁이랑 무경 차트 스페셜 강의, 파워 도우미 설치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정연 가입하시면 훈장위원 신청란에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등업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훈장회원 매매 팁들을 다 듣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훈장회원 매매 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단순명왕님께서 무경차트 매도 공식 1번, 제가 매도 공식 1번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또 우리 정현님들께서도 매도 공식 1번 자리가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무슨 그림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급락장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줬는데 어떠한 매도 그림을 만들어 줬는지를 한번 보세요.
은밭에서 만공이평선이랑 음양키가 저항이 되고 높아짐 노수를 무너뜨리고 방향타도 저항이 되면서 중심선도 있고 음양키 변곡점만 만공이평선의 만남은 초기 매도의 그림이다. 그쵸? 봄날 예슬님 음양키 저항받고 추세선 이탈 후에 노란 수평선 무너뜨리고 반등시 추세선 저항받고 매도 신호 나오는 자리 그 이후 방향타 꺾임. 그렇죠.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도 진입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중요한 매도의 진입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양키의 변곡점이랑 중요한 건 모든 선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음양키의 변곡점을 보여주면서 그 음양키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 음양키의 자리가 엄청 중요한 매도의 진입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키의 변곡점 자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그 음양키를 지지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매도의 진입점이 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확인점의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진입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르게는 매도 공식 1번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음양키 저항 후에 낮아진 하얀수평선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매도 공식 1번 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매도 공식 1번 자리. 놓치지 마세요. 매도 공식 자리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붉은 매화 향기님이라고 하는 저희 방 회원님이신데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매도 공식 1번 그림과 지지와 저항 관찰하는 그런 그림들에 대한 영상들과 이렇게 올려주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봐요. 여기가 지금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한번 볼게요. 2분봉, 5분봉, 10분봉을 같이 보시는 건데 얘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조정 구간 그림이에요. 그래서 2분봉 하얀수평선을 만들게 되면은 매도 한번 짧게 해보실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매도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액션점이 나오잖아요. 5분봉까지 이격 조정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림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난다라면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돼요. 2분 추세선 다시 저항을 받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훅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저항을 받는 이 자리가 매도의 진입점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요. 그쵸? 그러면 다시 나오는 반등 구간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익으로 한 번 더 연결을 시키는 그런 그림들을 적어도 5분봉 추세선 이격과 2분봉 음양키 자리를 같이 보시면서 짧게 수익 내고 나오시면은 조정 구간 수익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눌림 구간의 그림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인데 이렇게 혼장위험 매매 팁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정형가입을 하셔가지고 오시게 되면 저랑 함께 중요한 이렇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하나만 딱 듣고 들으셔도 수익을 예쁘게 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형가입을 하셔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랑 해탈님, 초월님, 미래님 모든 방송 같이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손절 설정에 대한 것들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오늘 공부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진입, 보유, 청산, 재진입까지 이런 설명들에 대한 것들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미션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수평선 진입을 했을 때 보유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될까요? 네, 정답은 추세선. 그렇죠. 추세선의 지지가 되거나 저항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반대의 신호들을 보신다라면 길게 가지고 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추세선 지지와 저항은 그 추세선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반대 신호가 나오지 않고 그 가는 방향의 신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예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림들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진입에 있어서 되게 좀 어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내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일 한 주의 마지막 주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런데 재진입 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오늘 배웠던 신호가 있다면 그 신호는 뭘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높아진 높아진 노란 수평선, 낮아진 하얀 수평선의 그림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재진입 신호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손자 설정을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기준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쵸? 앞저점 또는 저점, 앞고점 또는 고점이 기준이 되면서 여기에 하나 더는 형님들 뭐가 되죠?
2분봉에 한 칸에 스케일의 진폭입니다. 예를 들자면 15틱, 25틱, 35틱, 65틱, 125틱의 손자 설정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천천히 차근차근 또 함께 해주시면은 많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희랑 함께 해주세요. 아셨죠? 네. 요즘 금의 그 입으면 스케일 50틱씩 100틱씩 넣는다 띄고 그래야 되나?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15틱, 25틱, 35틱, 65, 125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드 같은 경우는 한 칸에 50틱씩 보여주는 변동성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한 칸이 훅 올라섰을 때 한 칸에 50틱씩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65틱의 손자 설정을 거셔야 돼요. 그래야 한 칸의 움직임이 합리적인 손자 설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한 칸이 100틱씩 움직인다고 한다면 125틱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한 칸이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했을 때에 손자 설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15틱, 25틱, 35틱, 65틱, 125틱을 거셔야 합리적인 손자 설정이 될 수 있다. 요겁니다. 왜냐하면 50틱을 건다라고 해서 2분봉 한 칸이 훅 올라섰는데 내 것이 50틱만 딱 걸었다? 조금 넉넉하게 거시자라는 거죠. 125틱, 100틱이라고 해서 100틱의 끝이 아니라 125틱 요렇게 걸어 놓으시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만에 하나 손절이 나갈 때도 스케일이 크면 무섭지만 익절의 스케일도 크다는 거. 근데 손자 설정과 익절 설정의 스케일도 똑같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손자 설정이 크다라는 것은 그렇죠. 수익도 크기 때문에 만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마리아니님?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너무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손절 설정 방법을 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손절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들이 바로 수평선 매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계속 연말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면은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소중한 자료들은 진짜 돈을 만들 수 있는 귀한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혜님들 것으로 하나하나씩 꼭 좀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형가입도 무조건 필수로 하셔서 한번 오세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오셨다라면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이건 진짜 뭐 돈 벌어가는 기회니까요. 오늘 2분 자리가 남았다 하더라고요. 빨리 섭렵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한정 이벤트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무경방에서는 회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대가 열려 있죠. 국내 선물 초월림 방송 시간, 그리고 5일 방송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금선물 방송 6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여기 항생지수 10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우리 정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점하세요. 마리아니님, 그건 이래님 방송 가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